네, 여기는 전망대 쉼터입니다. 전망대 원룬 저수지에서 돌산형 평화누리길입니다. 네, 여기는 전망대 쉼터. 전망대 쉼터에 한번 산하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쭉 돌아보세요. 왼쪽으로. 저기 도솔산에서 왼쪽으로 쭉 돌아보면서 철탑 보이나요? 네. 네, 철탑 보이면 저 큰 거 있죠? 네. 저 큰 거는 저쪽에서 대남방송하는 거를 이제 좀 통제하고 감청하는 거죠. 네. 그 용rop이 바로 저 안테나 3개짜리 있죠? 3개짜리, 네, 안테나 3개짜리. 네, 밑에 있습니다. 밑에. 용rop은 바로 저 안테나 3개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저 1000고지가 넘는 1100고지가 넘는 저기에 늪이 있다, 습이 있다. 저기에 저기 마찬가지 이게 또 부대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나고 뭐 70,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생태라든지 자연 문화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저조했단 말이에요. 안에 인식들이. 그래서 저기에 우리 저 군인들이 똥 싸고 막 했던 거지.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 보존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게 어디 학교 교수님인가? 그 교수님이 먼저 발명을 했고 발견을 했고 나중에 이제 저게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 우리가 그 한라산 한라산의 분지에 보면은 물이 비가 오면은 고였다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저기는 물이 안 빠지고 1년 내내 습지가 유지되는 곳이에요. 그게 뭐냐면 고지가 높다 보니까 이런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썩지 않고 그대로 쌓인 거예요. 그게 한 1m 정도 쌓인 겁니다. 그리고 2탄층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습이 고여지게 되는 거죠. 물이. 그래서 옛날에 저기서 근무했던 분들이 지난주에 한번 오셨다가 하면서 그때는 자기도 몰랐다. 그래서 저기서 스케이트 타고 막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자연의 보존 가치를 몰라서. 우리나라에 80년대 최초로 람사르 용룹에 람사르에 습지 등록이 돼 있는 곳이 저기입니다. 네? 네네. 습지. 물을 체험 없지 여기. 습지가 있는 곳. 네, 습지가 물이 안 빠지는 그런 오케이. 곳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습지 등록된 것이 저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습지 등록지. 네. 저기는 인원 통제를 자연 보존을 위해서 하루에 200명만 저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용rop에서 신청해가지고 인제에서 신청해가지고 올라가는 것과 양구에서 신청해가지고 올라가는 것. 그리고 기간은 4월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딱 그 기간만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중요한 우리 자연자물 자원이 있는 곳이니까 생물보전지역으로서 저희가 또 보호해야 될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쭉 저렇게 보면 그 철탑에서 조금만 왼쪽으로 쭉 보시면 저 구름 있죠, 구름. 네. 이 능선 만나는 먼 능선. 네네. 저 능선이 바로 설악산이에요. 설악산. 네, 설악산이 보입니다. 저희가 설악산입니다. 이게 설악산이고. 설악산. 그 다음에 거기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구름이 하나, 둘, 세 번째. 구름이 좀 크게 네네네. 세 번째. 거기에 하얀 봉우리 하나 보이나요? 건물? 네네. 네, 보입니다. 향로봉이에요. 향로봉. 군인들 초소 중에 가장 높이 있는 초소가 바로 저 향로봉입니다. 레이더망인 것 같아요. 눈도 엄청 많이 오고. 향로봉. 네, 향로봉. 우리 저 겨울에 군인들 초소 근무하는 거 뉴스 나오는 거 다 저기 거의 다 저기예요. 향로봉. 네, 저게 바로 향로봉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쭉 넘어가면 그것도 사격장 하나 보이죠? 산 같은 거. 네네. 사격장이고. 사격장. 네, 쭉 내려가면은 원포 파인데 있죠. 네. 그쪽이 금강산 월출봉 가는 쪽입니다. 월출봉 보이는 금강산 거. 월출봉.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왼쪽으로 좀만 더 가보면은 네. 능선에 또 이게 길이 나 있으면서 위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을지전망대예요. 을지전망대. 예, 저게 민간인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전망대. 저기가 1000고지가 넘는 곳입니다. 버스로 저기 올라가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과 체험 같은 데는 저 그린, 그린색 있죠? 펀치볼 이 마을의 그린색. 거기가 그 마을에서 이제 길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저쪽으로. 저기로 올라가서 북한 초소를 보고 금강산을 바라보고 거기서 좀 내려가죠. 약간 내려가면서 왼쪽에 가까운 능선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능선이 가칠봉이에요. 그러니까 가칠봉은
금강산의 마지막 봉우리를 더한다. 그래서 더할 가짜. 더할 가짜. 그게 이제 가칠봉이죠. 가칠봉. 바로 그 가칠봉에서 51년도에 여기 전투가 벌어졌을 때 미군의 종군 기자가 저 위에서 이 마을을 내려다보게 된 거죠. 마을을 내려다봤더니 마치 자기 고향에서 화채를 담아먹는 그릇 모양처럼 닮았다. 그래서 펀치볼 전투에서라고 기사를 써서 송고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 유명하게 이름됐던 것이 바로 펀치볼. 펀치볼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해진 겁니다. 펀치볼. 원래는 여기 이제 해안면이었는데 지금 저기 보면 파란 지붕 있죠. 파란 지붕. 저것들은 인삼밭으로 바뀐 거고, 녹색 저기 보면은 이제 그린색 같은 거는 바로 어제 우리가 축제장에 갔었던 시래기. 시래기. 예, 저기 시래기고. 무쳐 시래기. 바로 이 면적은 여의도의 7배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펀치볼은 같습니다. 여의도 7배. 네, 이 정도의 펀치볼은 펀치볼. 전 세계에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전 얘기하고 세계에서 있고. 없는 마치 여기에 여의도 펀치볼인 7배. 그릇처럼 우리나라 지형이 어디냐면 춘천시도 이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밑에 지질층에서 화강암이 융기했다 그러죠. 위로 밀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오랜 세월 동안에 몇백 년 만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오랜 수천 년 세월 동안에 밑에 있던 화강암이 융기돼서 올라와 있다가 위에 이제 등이 갈라지고 금이 가면서 뭐 풍화작용이 아주 차별 침식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먼저 파이게 된 거고, 주변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가는 수문은 지금 저 사격장에 있는 그 가운데 개고, 거기만 지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지금 저기 농사를 일구고 있는 저 500 내지 600 정도 되는 저 고지 정도의 민물 조개 껍데기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차 있었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해안면은 바다 해자를 썼어요. 바다 해를 쓰고 편안한 안자를 썼는데, 물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습이다 보니까 뱀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그 뱀이 많아가지고 지나가던 스님이 주민들한테 돼지를 키워봐라. 그래서 돼지를 한번 키워봤더니 그 돼지가 뱀들을 다 잡아먹었다. 그래서 이제 뱀이 없어진 거죠. 살기 좋은 마을 됐고, 그리고 바다 해자를 돼지 해자로 바꿔서 지금은 돼지 해자로 되어 있는 해안면입니다. 주민은 뭐 600명 정도 되고요. 얼마 되지 않고, 처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통선이었잖아요. 우리 못 들어오는 거. 여기냐면 저기가 바로 철책선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67년도하고 76년도인가 이때 두 번에 의해서 저 마을에 집을 줘주고 부산에 있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서 거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땅을 일구게 되고 지금 이렇게 농사짓게 된 건데, 지금 여기 내려다보면은 저 마을 중간쯤에, 펀치볼 중간쯤에 지금 가옥들의 20채가 옹기종기 보이는 게 보이나요? 네. 예, 저게 바로 선전마을이에요. 저 선전마을은 아까 얘기했던 을지전망대하고 가칠봉 사이에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파여 있는데, 거기는 서희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 초소 저기 제일 높은 데 있죠? 저쪽은 북한 초소예요. 그 북한 초소에서 보이는 곳이 저기가 제일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기다가 가옥을 20채 정도 지어주고 북한한테 이제 선전마을로 우리 이렇게 잘 산다라는 거를 그때 짓게 된 거죠. 아직도 저게 남아있는 것이다. 선전마을이 여기하고 초록 쪽에 가면 잘 나와 있죠. 여기는 이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1000평, 2000평이 아니고 뭐 2만평, 3만평 정도 농사 짓고 있는 거고, 억대부자죠. 여기는 이제 사과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기후차가 어제 보셨지만은 15도 정도, 낮과 밤의 차이가 그 정도 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당도를 굉장히, 그 사과들이 이제 우리가 영도에서 물이 얼잖아요. 근데 뭐 소금물이나 당분이 높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점점 점도가 높아지니까 잘 안 얼죠. 사과가 얼지 않기 위해서 같이 이제 당분을 내뿜어서 여기는 육질하고 그런 과즙 이런 것들 굉장히 달다. 여기는 이제 3816이라는 이름을 붙었는데 38도선에 16 브릭스라는 게 3816 사과 이름이고요. 웬만한 거는 19 브릭스 정도까지 나옵니다. 뿌리 박혀 있고. 과육이 굉장히 단단하죠. 어제 보셨죠? 16 브릿지. 자, 그래서 여기는 옛날 대구에서 먹던 사과는 지금 이제 뭐 대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고, 좀 더 기후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사과 재배가 북한까지도 사과 재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게 식물들. 식물들은 환경에 적응을 절대 못하는 거예요. 얘들은. 환경이 바뀌면 얘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 대신에 장점은 뭐냐? 얘들을 이용해서 그 식물 뿌리나 이런 것들을 교배해가지고 다른 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래기가 원래 무청에서 먹던 건데
개발을 해가지고 무척만 살리고 무는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서리를 한 번 정도 맞아야만이 저것들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그 다 칼슘하고 이런 것들 성분이 좋아서 우리나라 뭐 고유의 전통 된장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탈이 안 나는 그런 나물 요리가 되는 거죠. 강원도에는 이제 나물이 많다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이 있는데, 강원도 여성들이 가장 잘하는 요리는 나물 요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오늘 해안 펀치볼을 저 을지전망대 가서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반대쪽에서 저희가 본 거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제 밑에 우리가 지나간 터널이 있고, 그다음에 저 지금 연못이 있는데, 저 연못 위쪽으로는 DMZ 국립자생식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대비해서 여기에서 이제 북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과 남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을 같이 여기다 이제 보존하고 있는 거, 씨앗이나 이런 거를 다 보존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좀 지금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여기에 지방정원으로 작년에 허가가 나가지고 이제 지방정원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국가정원은 우리나라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제주도하고 순천하고 이렇게. 아마 국가정원 되려면 조건들이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자격기준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지방정원으로 그 승격이 돼서 이제 지방정원 공사를 한 5년 동안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올해 6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 을지전망대하고 을지전망대 바로 밑에 140m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땅굴이 이제 발견돼서 있는 거예요. 거기를 올해 6월 달부터는 다시 관람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저희가 내년도에는 추진해서 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획할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와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대체로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가죠. 그죠? 엄청 빨리 가죠. 어제는 네. 축제장에 저희가 유튜브 하시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었고, 오늘은 뭐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자 해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원래 생태 프로그램은 한 2개 정도 프로를 가지고 하루 종일 또는 2박 3일 정도 이렇게 진행해서 정말 생태계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또 정말 보존하고 또 일회용 줄이고 이렇게 아주 불편한 점들이 많지만 인간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과 같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행지들을 만드는 게 우리의 이제 임무니까, 저희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그런 것들 한번 추진해 볼 테니까요. 자, 오늘 설명은 된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